원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증여세는 본인이 내야 돼요. 증여세 이를테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해 줬는데 그 증여세 아버지가 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증여세 꼬리에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내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증여세 내겠습니다는 사실은 매도인 측이 할 얘기가 아니라 매수인이 내게 한다는 거예요, 증여세를. 그리고 지금 아직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아직도 계속 끌어오르는 여러 지점 중에 하나가 전 이건 것 같아요. 이게 매수인을 배려한 거다. 매수인을 배려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손해를 봐가면서 매수인을 배려해서 했다라는 게 지금 이 청와대 측 해명의 핵심인데 이건 사실은 매수인보다도 매도인이 더 좋은 거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청와대가 말이죠. 거기 들어가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저도 있어봤으니까 대통령을 향한 그 마음에 이 사리 판단이 안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걸 미담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대통령이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대거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는데 매수인이 사정이 안 돼서 돈을 못 내니 내가 근저당권 설정하는 걸로 선의를 베풀어 거래를 하게 했다. 물딱지가 안 되게 시점까지 다 등기 시점까지 맞춰줘서 매수인을 배려했다는데 물딱지가 안 되게 한 게 사실은 파는 사람이 파는 값 제대로 받게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요소죠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청와대 홍보하는 방금 전에 뭐 보셨지만 이걸 미담으로 만들려고 전문가 모셔다가 뭐 질문하고 이게 도대체 국민 수준을 뭘로 보는 겁니까? 이거는 대한 뉴스죠. 대한 뉴스. 그런 수준이에요. 이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. 국민들은 나도 저런 매도인을 만나고 싶어. 뭐 그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근데 없잖아 현실에 대통령 한 명이니까. 근데 이거는 안 파니만 못하지 않아요. 그렇죠. 이 부동산을 왜 판 거예요 도대체 이 난리가 나면서. 그러니까 전 저는 국민들이 전부 다 혈압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. 그 생각을 해봤어요. 일단 대토론회에 앞서서 부동산 나는 팔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부동산 관련 그 보고 있었을 때 저는 집이 없거든요라고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. 네,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누구도 1주택은 뭐라 안 하잖아요. 오늘 최병목 선배의 그 팩트 유튜브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이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이 매수자 산 분이 그 대통령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돈 거래를 완성짓지 않고 가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되거든요. 그럼 다시 대통령은 돈을 그걸 다 받을 수 있어요. 사실 계약 파기된 사례 진짜 많거든요. 그래서 계약 파기가 한 몇 달을 유예해 줬는데도 결국은 파기됐다. 그러면서 수순에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하는 건 너무 타격이 크니까 그 가능성까지 사실 남아 있죠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, 최악의 경우. 그런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왜 집한다고 했는지 그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다시 짚고서 그때 장도혁 대표가 집이 6채니 7채니 해갖고 엄청 코너에 몰릴 때 그러면서 장도혁 대표 그랬잖아요. 이재명 대통령 팔면 나도 판다. 그때 팔았잖아요. 그 플러스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 비거주 실거주 안 하는 사람도 그 똘똘한 한 채 집을 팔아야지 하는 거를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옥죄고 있다 보니 대통령이 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도 그럼 그 아파트는 안 파세요. 플러스 말씀하신 장도혁 대표는 뭐 6채 있고 나는 한 채 여기서 난 팔 거야로 사실은 그때 탁 치고 나가는 그 두 가지가 작용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지금 깔끔하게 팔았어야죠. 깔끔하게. 그렇죠. 지금 매우 좋지 않은 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팔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가 2월, 3월, 4월이잖아요. 진짜 시세보다 한 4억 정도, 3억 정도 싸게 팔면 그래도 1, 2억의 이익을 보겠다고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중단하면서 5월 달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소득이 없는 할아버지들임에도 불구하고 80억짜리 집을 70억에 내놓는다든지 50억짜리 집을 43억에 낸다든지 마지막 막차가 그 싼 물건 굉장히 많이 나온다.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요. 그럼 남은 7억에서 10억씩 손해봐도 상관없고 남의 돈은 휴지고 내 돈은 소중한가? 내 돈은 1원 한 푼 낮추는 것도 싫은 건가?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그 내 돈은 그렇게 한 푼이라도 아까워하는 모습이 참 불상사나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. 전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더 문제라고 봐요. 우리가 일단 국민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40, 50대 인생은 그냥 집 하나로 끝나잖아요. 굉장한 충격을 다 진보의 지지층들이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니까 이게 조국 사태만큼 될 것인가도 짚어볼 건데 오늘 단순히 사회부적 측면에서
통상 거래라고 했던 해명조차 굉장히 믿업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청와대도 이렇게 17억씩 집주인이 이렇게 근저당 설정하는 게 통상이야. 그 동네가 원래 그래 재건축 권리등이라고 설명을 했고 국민일보를 통해서 이 집을 산 사람도 원래 그 동네는 다 그렇게 해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뉴데일리가 털어본 결과 전수조사를 했는데 40건 가운데 2-3건만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그나마도 아주 소액. 그렇지. 누구 상대를 어떻게 믿어? 이 상황에서 끝나는 거죠. 소액은 할 수 있어요. 제가 그렇죠. 봐도. 네. 네. 아, 누가 10억씩 가지고 있어. 그러니까 그렇지. 청와대와 이 매수자의 말이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니 뭐야 이거 청와대가 집 팔면서 나서주면서 입만 맞는 사람 골라서 말까지 맞춘 거야? 라는 얘기가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거예요. 뭐 일반 보수적이거나 중도가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들의 어떤 게시판이나 사이트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진영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해일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게 사회 이슈잖아요. 그렇죠. 사회 이슈를 잘못 건드리면 못 막습니다. 그렇죠. 특히 부동산 이런 거 보안 수사권도 사회 이슈예요. 이미 사회 네. 이슈됐죠.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. 네. 근데 이걸 잘못 짚었는데 이걸 미담화해서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정말 훌륭하시네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친다는 거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이거 미담이구나. 대통령은 이걸 알으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네. 집을 내놨더니 내가 대출을 너무 옥죄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보러 오더라도 살 수가 없는 거를 내가 확실히 알았구나. 네, 그렇죠. 맞아요. 네. 이것만 알으셔도 저는 소득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자세는 절대 아닌 걸로 보입니다. 네. 그렇지 그렇죠.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뉴스트라 타노스.